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5월 말 세계 최대 테크 이벤트 중 하나인 컴퓨텍스 2023을 다녀왔는데요. 대만 날씨 굉장히 푹푹 찌고 마침 간접적인 태풍 영향권이라 비바람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한국 돌아오니 한국 날씨 무척 쾌적했습니다. 아무튼 팬데믹이 끝난 이후 쉽게 가볼 수 있는 대형 이벤트였는데요. 여러 이유로 갈 수 없었던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현장의 느낌을 느끼셨으면 하면서 테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또 느끼셨으면 하면서 컴퓨텍스 2023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대한민국에서 느껴지는 브랜드의 모습과 대만 현지를 포함한 해외 사람들이 보는 브랜드의 모습이 가장 괴리감이 컸던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스도 A데이터, XPG 두 개로 나뉘어 있고 이걸 합치게 되면 꽤나 큰 규모로 진행했더라고요. 우선 A데이터 부스에선 램과 저장장치가 당연히 보였겠죠. 서버 시스템에 활용되는 모듈형 램도 보였고 한쪽 부스에선 컨슈머용 DDR5 램으로 클럭을 미친듯이 올려서 실제 PC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뒀더라고요. 흔히 삼성 5600 램도 전혀 문제없이 쓸 수가 있는데 8000 메가 트랜스퍼 초, 9000 메가 트랜스퍼 초 이 정도가 넘어가면 사실 괴물이죠. 컨슈머용이 이 정도면 진짜 상위 0.1%를 위한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XPG 쪽 부스에서는 기존의 A데이터와는 다르게 게이밍한 느낌이죠. XPG 쿨러, 램, 파워 서플라이, 저장 장치를 조합해서 여러 대의 게이밍 PC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우선 제가 쓰고 있는 XPG 램을 비롯해서 다양한 튜닝 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A데이터가 파워 서플라이에 꽤나 진심이더라고요. 프로젝트 제우스란 이름으로 RTX 4090 4개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소비가 되는 전력과 효율, 온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1800W를 버티면서 효율이 90%를 나와주더라고요. AS만 지원된다면 하이엔드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XPG 제니아 16P 게이밍 노트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알기가 쉽지 않죠. 설명해주시는 분이 자사 플래그십 램과 저장장치를 넣은 제품이라고 했는데요.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미들레인지 이상으로는 충분히 활용하는데 아쉬움이 없을 만한 스펙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마감도 괜찮았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했고요. 그래서 한국에 출시가 될 가능성은 있는지 물어보니 아직은 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이 무거워도 되냐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길래 무거워도 상관없다. 단 발열과 스터터링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엄청 무거운 제품은 아니었거든요. 2kg 초반대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국내에 들여온다면 테크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와서 제 눈으로 보니 부스의 규모나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실제 제품의 성능도 솔직히 괜찮했거든요. 국내 AS만 조금 더 신경 써준다면 지금보다 입지는 훨씬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 누나 이름은 뭐죠? 이번엔 기가바이트를 알아봐야겠죠. 컴퓨텍스가 열리는 건물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어로스나이트에 가서 노래는 클럽 음악인데 춤을 출 수 없었던 아무튼 야간에 진행한 행사에서 간단히 맥주도 마시면서 기가바이트를 설립한 댄디의 회장님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 컴퓨텍스 기간에 확실히 보여줄 걸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사를 크게 열더라고요. 다시 부스 얘기로 넘어가 보면 게임 노트북과 모든 제품을 기가바이트로 도배한 PC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긱바 제품이야 워낙 좋으니까 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고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메인보드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 크게 새로울 건 없고 익스트림 라인업에 서멀가드가 붙어 있어서 SSD 열기를 엄청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도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엄청 좋은 제품이겠지만 제 기준에서 솔직히 이건 과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끝? 이런 생각이 들만한 부스였습니다. 절반을 넘어서는 제품들이 컨슈머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슈퍼컴퓨터나 서버에 들어갈 제품들을 절반 정도 할애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라면은 뭐지 이게 끝인가? 좀 싶은 그러한 부스들이었는데요. 진짜로 신경을 쓴 부스는 따로 있더라고요. 컴퓨텍스 옆 건물에 따로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여기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갈 수가 있었고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노트북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레드닷 수상 제품들도 주르륵 전시를 해놓고 있었고요. 진짜 긱바 제품들 모아놓고 보니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측엔 그래픽카드와 곧 출시될 케이스가 활용된 PC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어로스 확실히 이쁩니다. 그리고 어로스 끝판왕 노트북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i9 13980HX와 RTX 4090 조합이라 발열이 어마무시할 텐데 4개의 펜을 활용하는 노트북의 내부까지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노트북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발열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또 반대편엔 직접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을 했는데요. 트리플 모니터로 구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스펙이고 어러스 대형 모니터도 있더라고요. FV436도 갖고 싶었는데 얘는 더 슬림하고 색감이 진짜 엘든링 화면 보는데 엄청 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인텔 14세대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촬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참 줄을 섰었는데요. 가운데 있는 두 개 제품이 차세대 인텔 프로세서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G790 베이스인 거 보면 현재 13세대 리프레시 버전인 것 같고요. 루머들도 리프레시 버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징은 방열판을 한 번에 탈부착할 수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고리만 제껴주면 되는 구조라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오 실드 쪽에 미친듯이 거대한 디스플레이 보이시나요? 어로스 익스트림 X 라인업인데 이거 진짜 감성 가격도 무조건 100만원 넘을 가게더라고요. 이렇게 기가바이트는 총 3군데에서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정말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긱바에서 또 불러주겠죠? 그렇죠? 조택을 여기서 볼 줄이야. RTX 2000번대 이후로 활용할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브랜드 이미지 굉장히 좋죠. AS 연장 등록하면 5년까지 가능하니까요. 일단 조택에서 유명한 건 당연히 그래픽카드겠죠. 최근 마블 스파이더맨과 콜라보를 진행한 그래픽카드가 메인에 전시되어 있었고요. 그래픽카드와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굿즈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캐릭터는 종류가 몇 개 있던데 이런 것만 보면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도 터무니없는 가격도 아니라서 이왕 사는 거 마블 팬이고 스파이더맨 팬이라면 생각보다 괜찮은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필요할 때 커버를 떼고 붙이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었고요. 미니 PC도 볼 수 있었는데요. 팬이 없는데 바람이 나오는 미래에서 볼 법한 제품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어 시스템즈사의 에어젯을 탑재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초음파 주파수를 통해 공기의 흐름을 생성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쿨러의 크기 또한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제품들을 계속 보려면 진짜 오래 살아야겠더라고요. 이 제품 말고도 주포스 그래픽 카드를 넣은 미니 PC 제품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건 제 취향입니다. 깜찍깜찍하죠. 그리고 VR 백팩도 아직 개발하더라고요. 벌써 4세대라고 하니 VR에 대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제품들이 많이 보여서 더욱 재미가 있었던 조텍 부스였는데요. 한국에서도 매니아들이 많은 만큼 제 채널에서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크 플래시! 국내 PC 유저들이라면 견적내면서 케이스나 쿨러나 분명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만한 브랜드일 텐데요. 메인 부스엔 맥주가 있었고요. 제가 먹어본 건 아니지만 맛이 굉장히 밍밍했다고. 그리고 드론 시뮬레이션 장치도 있었는데 플레이하진 않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크 플래시의 주력 상품들이 보이는데요. 쿨러와 조합된 다양한 시스템이 가장 눈에 보였습니다. 특정 브랜드 매니아가 아니라면 다크 플래시로 쿨링 솔루션이나 케이스를 맞춘다고 해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만큼 대중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옆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키보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GD100을 실제로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국내에서 38,000원대에 판매가 되는 키보드거든요. 무선 지원하고 PBT의 황축인데다가 스위치 교체도 가능해서 제 취향에 딱 맞는 그런 제품인데요. 풀사이즈인데 키캡 간격을 줄이면서 이 사이즈까지 많이 줄였어요.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크 플래시야 국내에서도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은 좀 키보드는 한번 리뷰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끝으로 다크 플래시 부스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에이수스 부스와 ROG 부스를 나눠서 전시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있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스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ROG 부스를 집중적으로 봤었는데요. 바로 ROG Li를 보기 위해서였죠. 보자마자 감탄이었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역대급입니다. 제가 여러 UMPC들을 만져봤잖아요. 감히 디자인은 넘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보니 마감이 상당히 좋고 ROG 그 특유의 감성도 정말 잘 나타나 있고 왜 1차부터 4차 사전 예약이 순삭이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디스플레이도 꽤 좋았습니다. 실내기나 굉장히 밝은 곳이잖아요. 밝기나 색감의 경우 딱 봐도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확실히 위아래 베젤이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1080p 말고 1200p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립감이 촥 감기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옥조 같은 엄청 편안함은 아니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범퍼와 트리거의 피드백이 좀 따로 노는 좀 고루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부스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룬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출고용은 아니고 테스트용 제품일 거라 제가 구입한 LI가 오면 다시 얘기해보긴 할 건데 좀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굉장히 빠릿한 게 느껴집니다. G1 익스트림이 확실히 좋긴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테스트용은 전력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와트를 끝까지 당겨서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요. UMPC계의 게임 체인저가 맞기는 맞았습니다. 브랜드며 성능이며 가격이며 현재까지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이것 말고도 중앙 쪽엔 제가 리뷰했었던 스카 게이밍 노트북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국내외 할 거 없이 잡음이 있긴 하지만 제품 자체만 놓고 보면 뭐 할 말 없게 만들긴 하죠. 또 아수스 투어부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외장하드 그리고 웹하드에서도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컨슈머용으로도 매년 성장하는 시장이라서 아 여기도 점점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에이수스라는 브랜드가 이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뭐 그러한 브랜드이긴 하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에이수스 브랜드로 모든 제품들을 도배가 가능하니 말이죠. SK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죠.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긴 하지만 SK 계열사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 SK 하이닉스 메모리를 활용한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다양한 클래브램과 저장 장치를 볼 수 있었는데요. 성능이 좋은 하이엔드 제품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성비 라인업의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곳에 눈길이 갔는데요. 부스 초입에 수랭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이 케이스가 굉장히 건담 같은 느낌이 나면서 귀염귀염 하더라고요. LCD가 굉장히 큰 게 달려 있어서 모니터링 하기에도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재는 메모리 한정으로 제품들이 꾸려지지만 쿨링 솔루션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브랜드였습니다. 단일 노트북만 놓고 보면 MSI가 가장 많이 전시를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밀어주는 노트북이 있었겠죠. 바로 벤츠와 협업한 게이밍 노트북이었는데요. 외관에 벤츠 로고를 박아버려서 벤츠 오너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겠더라고요. 잠깐 저도 벤츠 오너가 된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성품도 벤츠 로고가 박혀있어서 이 구성품 때문에라도 이왕 살 거 벤츠 노트북 살까? 좀 요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노트북 스펙은 큰 변경사항은 없을 거예요. 이 제품 말고도 보급형 라인업으로 나오는 소드도 있었고 레이더의 경우는 진짜 RGB 웅장하더라고요. 그리고 펄스 15형의 경우도 스펙은 정말 좋기 때문에 오버워치2 풀옵션에서도 전혀 막힘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또 한쪽 편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확실히 전기 자동차가 대세는 대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MSI 노트북은 대부분 국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느낌은 아니었고 벤츠 노트북 정도가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스 탐방기였습니다. 그 밖에도 G스킬은 액체 질소를 가지고 극한의 오버클럭을 하고 있었고 알리에서 초저가 모니터로 판매됐었던 엘사 브랜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의외였던 브랜드였고요. 팀그룹 제품도 크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두 테크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봤을 브랜드여서 제 눈에 밟히기도 했는데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은 영상 자체가 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외시켜야 하는 좀 그러한 아쉬움도 있네요. 이렇게 컴퓨텍스 2023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행사 규모가 많이 작아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은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된 건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좀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과거의 B2C보다 지금의 B2B가 더 중요한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행사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바뀌게 되겠죠. 같이 동행한 말방구 실험실과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신 광모 형님에게 감사의 말을 끝으로 오늘 컴퓨텍스 2023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유!